발끈하더니 제가 언제 그랬죠? 반박. 정몽규 회장 국정감사 말말말. 체육단체장들의 연임 여부가 스포츠계의 뜨거운 화두다. 그 중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있다. 곧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두 회장은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연임이 유력하다.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도 물러날 뜻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기흥 회장은 3선, 정몽규 회장은 4선 도전이다. 그나마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겸 블랙야크 회장, 강신욱 당국대 명예교수, 김영주 전 강원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출사표를 던진 대한체육회장 선거와는 달리 정몽규 회장의 마땅한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 상황은 더욱 심각해 보인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11년 동안 축구협회 수장을 맡고 있다. 그는 2025년 1월 임기가 끝난다. 정 회장은 그동안 연임에 대한 질문에는 심사숙고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그의 4선 도전은 기정사실화다. 정몽규 회장이 4선 도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바로 자신이 아니면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11년 동안 축구협회장을 하고 있는데 회장을 계속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의원들이 질의에 정 회장이 현 상황에서 답을 할 이유는 없다. 정 회장 입장에선 연임에 대한 입장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단독 후보로 나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일부러 출마 의지를 피력해 성난 여론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정 회장의 연임을 견제할 대항마가 없다는 것은 축구계 입장에선 통탄할 일이다. 정몽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대한축구협회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직접 총대를 메고 나서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대한축구협회의 종합감사를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며 연임을 막아보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체부의 해임 권고만으로는 정몽규 회장을 끌어내리기가 쉽지 않다. 정 회장을 비판만 하면서 정작 견제 세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국 축구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1년을 기다려왔는데 다시 하염없이 4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2. 손흥민 50호 골에 3에서 1 완파했지만 정몽규 홍명보 나가 AI 뉴스피드. 한국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쿠웨이트를 3대1로 꺾고 4연승을 차지하며 조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오세훈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렸고 황인범 선수와 이재성 선수의 패스를 받은 주장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마지막으로 황인범의 패스를 받은 배준호 선수가 마지막 쐐기골을 넣으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4연승이라는 기록에 손흥민 선수의 A매치 50호 골까지 얻게 된 이번 경기. 하지만 팬들은 여전히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에 냉담한 반응을 보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축구협회 SNS에는 축하 댓글이 쏟아졌는데요. 중간중간 홍 감독과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등을 향한 날선 댓글도 달렸습니다. 묻어가려는 정몽규와 홍명보. 이긴 건 이긴 거지만 나갈 사람은 나가라. 문체부 감사 결과가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조용하냐 등 내용입니다.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에다 팬들의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정몽규 회장이 4선에 도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3. 황인범.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어. 이 도움 만점 활약 오른쪽 화살표 ESPN 위. 극찬 세례. 페예노르트에 이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도 맹활약을 이어간 황인범. 그를 지켜본 외신이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4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쿠웨이트 시티에 위치한 자베르 알 아흐마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5차전에서 쿠웨이트에 3에서 1로 승리했다. 이로써 한국은 3차 예선 4연승을 달리며 조 1위를 굳건히 지켰다. 홍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했다. 최전방 공격수 오세훈을 비롯해 이강인, 이재성, 손흥민이 2선을 구성했다. 황인범과 박용우가 중원을 지켰고 설영우, 조유민,
김민재, 이명재가 포백을 담당했다. 골키퍼 장갑은 조현우가 꼈다. 경기 시작 10분 만에 선제골을 넣은 한국이었다. 중심엔 황인범이 있었다. 황인범이 중앙선 부근에서 공을 잡고 위로 전진했다. 황인범은 문전으로 침투하는 오세훈을 향해 날카로운 크로스를 시도했고 오세훈이 높은 점프로 헤더 슈팅을 내리꽂으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황인범의 넓은 시야와 정확한 킥 능력이 돋보인 장면이었다.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황인범이 관여했다. 전반 17분 박용우가 중앙에 황인범에게 패스했다. 황인범은 지체 없이 전방으로 패스했고 이재성과 오세훈을 거쳐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키커로 나선 손흥민이 침착하게 득점에 성공하며 격차를 2에서 0으로 벌렸다. 황인범의 순간 판단력이 빛난 순간이었다. 한 차례 위기를 맞은 한국이었다. 후반 14분 쿠웨이트의 다음이 벼락 같은 발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추격했다. 그러나 한국이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그 중심엔 또다시 황인범이 있었다. 후반 29분 황인범이 중앙에서 공을 잡았다. 황인범을 전방을 주시했고 순간 좌측면에 배준호가 침투했다. 황인범은 거리가 있음에도 정확한 왼발 스루 패스를 연결했고 배준호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3에서 2를 만들었다. 황인범의 시야가 다시 한번 빛을 본 순간이었다. 결국 한국은 3에서 1완승을 거뒀다. 그야말로 황인범의 날이었다. 페예노르트에서의 활약상을 그대로 가져온 황인범이었다. 박용우와 함께 후방을 지키며 쿠웨이트의 공격을 틀어막았다. 아울러 순간적으로 공격 진영으로 전진해 동료를 향해 스루 패스와 크로스를 시도하며 공격의 활로를 뚫었다. 쿠웨이트에 실점을 내준 직후 기세에 눌린 한국이 승부의 쐐기를 박을 수 있던 이유는 황인범의 도움 덕분이었다. 무결점 활약을 펼친 황인범이었다. 수치로도 황인범의 활약이 증명됐다. 축구 통계 매체 폼몹에 따르면 황인범은 81분을 소화하며 2도움, 패스 성공률 92%, 79분의 73, 기회 창출 3회, 빅 찬스 생성 2회, 태클 성공 1회, 걷어내기 1회, 가로채기 1회, 리커버리 4회, 터치 83회, 공격 지역 패스 17회, 긴 패스 성공 8회 등을 기록했다. 매체는 황인범의 평점 8.8점을 부여 그를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다. 외신 또한 황인범의 경기력에 엄지를 치켜 세웠다. 글로벌 매체 ESPN은 15일 한국 시간 쿠웨이트전 스타 선수는 여전히 손흥민이었지만 황인범 역시도 훌륭한 활약을 펼쳤다. 중원의 메트로놈이라 불리는 황인범은 오세훈과 배준호의 득점을 멋지게 돕는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두 차례 기록했다. 첫 번째는 수비 라인을 넘기는 정교한 롱패스였고 두 번째는 다른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예리한 슬라이드 패스였다. 며 황인범의 활약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매체는 루빈 카잔, 올림피아코스, 츠르베나 즈베즈다에서 풍부한 경험을 자랑하는 황인범은 이번 여름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의 페예노르트에 이적한 이후 아마도 새로운 경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며 황인범이 끝내 전성기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황인범은 지난 10월 연일 맹활약을 펼치며 에레디비시 사무국 선정 10월 베스트 11에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전설 웨슬리 스네이더와 비견되며 네덜란드 현지에서도 연일 극찬을 받고 있다. 페예노르트에서의 활약상은 대표팀까지 이어졌고 끝내 부동의 주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황인범이다. 4. 역시 톱시드. 한국, 일본, 이란 무패행진조 선두 오른쪽 화살표 조기 본선행 가능성 업. WC 예선, 본선 직행이 보인다.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톱시드를 받은 한국, 일본, 이란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전체 일정의 절반을 소화한 가운데 무패행진으로 각조 선두에 올랐다. 탄탄한 전력을 뽐내며 본선 직행에 바짝 다가섰다. 조별리그 B조의 한국은 4승 1무승점 13을 적어냈다. 1라운드 홈경기에서 팔레스타인과 0에서 0으로 비겨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오만을 3에서 1로 꺾었고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요르단을 2에서 0으로 제압했다.
이어서 4라운드 홈 경기에서 이라크를 3에서 2, 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쿠웨이트를 3에서 1로 물리쳤다. 4연승을 올리며 독주 체제를 갖췄다. 2위권과 승점 차를 많이 벌리며 선두를 질주했다. 요르단과 이라크 이상 승점 8에 승점 5 앞서며 톱시드의 저력을 발휘했다. 19일 팔레스타인과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조별리그 시조의 일본도 4승 1무 승점 13을 마크했다. 출발부터 화끈한 공격력을 뽐냈다. 1라운드 홈 경기에서 중국을 7에서 0으로 대파했다.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바레인을 5에서 0으로 잡았고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2에서 0으로 제쳤다. 4라운드 홈 경기에서는 호주와 1에서 1로 비겨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인도네시아를 4에서 0으로 완파하고 부활을 알렸다. 5라운드까지 15득점 1실점으로 막강 전력을 자랑했다. 탈아시아급 경기력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죽음의 조로 평가받은 시조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1위를 굳혔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이상 승점 6에 무려 승점 7이나 앞서며 본선 직행을 예약했다. 19일 중국과 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조별리그 A조에 속한 중동의 맹주 이란도 4승 1무로 승점 13을 찍었다. 1라운드 홈 경기에서 키르기스스탄을 1에서 0으로 잡았고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아랍에미리트를 1에서 0으로 눌렀다.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는 조 선두를 다투는 우즈베키스탄과 0에서 0으로 비겼다. 4라운드 홈 경기에서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우승팀 카타르를 4에서 1로 대파했고 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북한에 3에서 2로 승리했다.